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소리를 들으면 눈앞에 색깔이나 어떤 형태가 막 펼쳐지는 경험? 바로 색청에 대한 위키백과 또 관련 기사, 실제 경험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색청이라는 게 대체 뭔지, 또 누가 어떻게 느끼고, 뇌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색청,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소리가 들릴 때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색깔이나 모양, 심지어 움직임 같은 게 느껴지는 거? 네, 그런 공감각의 한 종류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하거나 이 소리는 이런 색깔 같아 이렇게 연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당사자한테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각 경험이에요. 노력 없이 그냥 딱 느껴지는. 노력 없이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꼭 음악뿐만 아니라 말소리나 주변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어떤 소리에 어떤 색이 연결되는지는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되게 개인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사람 안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도 꽤 일관되게 유지가 돼요. 늘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군요. 늘 같은 색깔로?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높은 음은 좀 밝은 색, 낮은 음은 어두운 색 이렇게 연결짓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색청이 없는 사람들한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린 뇌에 원래부터 감각들을 좀 넘나드는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실제 경험은 좀 어떨까요? 그 주신 자료 중에 한겨레 기사 보니까 피아니스트 비킹구루 올라프손, 이분은 G장조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계열, D장조는 갈색, C장조는 흰색, 이런 식으로 느끼신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좀 더 와닿죠. 맞아요. 위키백과 같은 데 보면 역사적인 인물 얘기도 나오잖아요. 작곡가 리스트는 더 파랗게 연주해달라고 했다거나? 네네. 그런 일화가 있죠. 에이미 비치 같은 경우도 특정 조성이 가진 색깔이 있다고 믿었고, 네. 근데 이제 그 스크랴빈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크랴빈이요? 어떤 점이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색청 공감각제였는지 아니면 당시에 유행했던 신지학 같은 철학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색광 오르간 같은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소리랑 색을 연결시킨 건 아닌지 약간 논란이 있다는 거죠. 의도적인 연결일 수도 있다. 네. 특히 그의 색깔 연결 체계가 음악 이론에서 말하는 오도권 순서랑 무지개 스펙트럼 순서랑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 이게 과연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걸까?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동시대의 다른 공감각자 작곡가였던 림스키-코르사코프 같은 경우는 스크랴빈이랑 또 달랐거든요. 그 연결이. 아하.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인물의 주관적인 경험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참 어렵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와, 듣고 보니 되게 복잡하네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보면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그럼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거잖아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설명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가 이제 교차 활성화 가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뇌에 소리 처리하는 영역이랑 색깔 처리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이 서로 가까이 있는 영역들 사이에 원래는 정리되었어야 할 신경 연결 같은 게 좀 과도하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좀 비정상적으로 연결돼서 마치 전선이 좀 잘못 연결된 것처럼 신호가 섞인다. 이런 아이디어죠. 전선이 잘못 연결된 느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탈억제 피드백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새로운 연결이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뇌에 다 있는 경로들이긴 한데 그 경로들 사이에 신호를 조절하는 억제 기능이 좀 약해진 거예요. 억제 기능이 약해져서요? 네. 그래서 정보가 옆 영역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넘쳐 흐른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왜 가끔 후천적으로 공감각이 생기거나
뭐 약물 같은 걸로 유도될 수 있는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물론 뭐 아직 어떤 메커니즘이 딱 맞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죠. 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자료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시각 같은데 이 색청이라는 현상이 결국 우리 뇌가 세상을 얼마나 좀 다르게 또 유연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창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천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새삼을 감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오감이 딱딱 분리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보게 만들죠. 네, 감각의 경계가 생각보다 흐릿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과학이 계속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뇌 연결이 어떻고 신경활동이 어떻고 이런 걸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네, 그렇죠.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하죠. 근데 과연 그 설명이 그 사람이 실제로 소리를 들으면서 색깔을 경험하는 그 주관적이고 풍부한 느낌 자체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의 세계가 이런 신경과학적인 언어로 번역될 때 과연 무엇이 남고 또 무엇이 설명되지 못한 채로 그냥 남겨지는 걸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소리를 색으로 인지하는 색청의 세계를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이 특별한 감각 현상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뇌과학적인 설명 가능성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짚어볼 수 있었네요. 네, 방금 마지막에 던져진 질문처럼 이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또 우리 각자가 느끼는 그 생생한 경험 사이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번 탐구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